혹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무릎이 점점 더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지는 경험하고 계신가요? 운동 후에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셨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운동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헬스장 트레이너들도 인터넷의 운동 정보들도 이 차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위험한 운동을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여러분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근육을 다치게 하고 심한 경우 골절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6가지만 똑똑하게 바꿔주면 70대, 80대에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고 손자와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68세 김 씨는 무작정 등산을 다니시다가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는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로 64세 이 씨는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 따라 무거운 바벨을 들다가 어깨 회전 근개가 완전히 파열됐어요. 6개월간 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안전한 방법으로 바꾼 후 지금은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에 따른 몸의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2%씩 줄어들고 뼈 밀도도 감소하고 관절 연골도 얇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 아파도 참고 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너무 퍼져 있어요. 시니어에게는 이런 접근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60대라도 운동 경험, 기존 질환, 체력 수준이 모두 달라요. 남의 운동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만을 위한 특별한 운동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운동 인생이 180도 바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시니어 운동의 핵심 원칙 6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독이 됩니다. 첫 번째, 대화 가능 테스트.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적당한 강도예요. 말이 끊어지고 숨이 차면 너무 과도한 거죠.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중 심정지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조금만 덜하는 생각으로 무리했던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10% 법칙. 운동 시간이나 강도를 늘릴 때는 한 번에 10% 이하로만 늘리세요. 이번 주에 30분 걸었다면 다음 주는 33분까지만. 갑자기 2배로 늘리면 부상이 따라옵니다. 젊을 때는 갑자기 운동량을 늘려도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작은 변화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회복이 우선. 같은 부위 운동은 최소 24시간, 가능하면 48시간 쉬어주세요. 통증이나 붓기,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쉬는 날은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자라고 강해지는 건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입니다. 네 번째, 안전 환경. 미끄러운 바닥이나 불안정한 곳은 피하고 항상 벽이나 의자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운동하세요. 시니어 낙상 사고의 30%가 운동 중에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점진적 접근.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동작부터 하려고 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여섯 번째, 개인 맞춤. 남이 좋다고 한 운동이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체력 수준과 기존 질환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이 6가지만 지켜도 운동 부상의 80%는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원칙들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 6가지와 그 대안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인 점프 다이어트, 트램펄린 운동 많이 보셨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관절 파괴자입니다. 점프할 때 무릎과 발목에는 체중의 23배 충격이 가해져요. 70kg이신 분이라면 14만 210kg의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연골이 얇아진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이죠. 실제로 62세 박 씨의 경우 건강해지겠다고 매일 30분씩 트램펄린을 했는데 2달 만에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더 심각한 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점프 운동 중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압박골절은 한 번 생기면 키가 줄어들고 평생 통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럼 왜 젊은 사람들에게는 괜찮을까요? 젊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연골이 얇아지고 딱딱해져서 같은 충격도 몇 배로 더 아픈 거예요. 안전한 대안은 바로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면 관절에는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칼로리 소모는 훨씬 높아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90% 이상 줄어들거든요. 수영장이 없다면 실내 자전거를 저항을 낮게 해서 타거나 평지를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의 경우 무릎 관절에 체중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좋은 대안은 계단 오르내리기인데 이것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계단씩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세요. 여기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10걸음마다 숨을 체크해 보세요.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숨이 차면 즉시 속도를 늦추세요. 두 번째,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 따라 무거운 바벨 들고 계신 분들 많이 봤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고중량 운동은 허리 디스크와 어깨 회전 근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대와 힘줄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한 번의 무리로도 큰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고중량 운동은 척추에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해요. 디스크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한순간에 터질 수 있습니다. 66세 김 씨는 헬스장에서 20대 청년이 하는 걸 보고 따라 했다가 허리 디스크 4, 5번이 완전히 터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지금도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또한 어깨 운동도 조심해야 해요.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을 감싸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약해져서 무리하면 쉽게 찢어집니다. 한번 찢어지면 몇 개월간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안전한 대안은 밴드나 맨몸 운동, 그리고 머신을 이용한 가벼운 저항 운동입니다. 8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로 1, 2세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3세트까지 늘려가세요. 밴드 운동의 장점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깨나 등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머신 운동도 좋아요. 궤도가 정해져 있어서 잘못된 자세로 다칠 위험이 적거든요. 다만 무게는 가볍게, 횟수는 많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동작 속도를 조절하세요. 2초에 걸쳐 천천히 올리고 2초에 걸쳐 천천히 내리세요. 반동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빠른 동작은 관절과 힘줄에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를 줘서 부상 위험을 높여요. 세 번째,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운동들이에요. 무릎 대고 하는 푸시업이나 스트레칭 많이 하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얇아진 상태에서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대면 연골에 직접적인 손상이 갑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오래 버티는 동작들은 혈액순환도 방해해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무릎 밑에 있는 작은 뼈들이 바닥에 눌려서 멍이 들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위험한 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회전하는 동작들이에요. 이때 무릎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져서 십자인대나 반월상 연골이 다칠 수 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자주 나오는 동작들 중에도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많은데 시니어분들은 반드시 수정해서 하셔야 해요. 안전한 대안으로는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이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무릎에 부담 없이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벽 푸시업은 팔굽혀펴기 효과는 그대로 얻으면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벽을 짚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 됩니다. 꼭 바닥에서 해야 한다면 두꺼운 매트를 깔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서서 하거나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또 다른 좋은 대안은 수건을 이용한 운동이에요. 수건을 바닥에 깔고 발로 밀면서 하는 운동들은 무릎에 부담 없이 코어 근육을 기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과도한 목과 허리 꺾기예요. 요가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니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요. 특히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허리를 극한까지 굽히는 동작들은 척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얇아지고 척추 주변 인대도 딱딱해져요.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굽히거나 젖히면 디스크가 빠져나오거나 신경을 누를 수 있어요. 특히 목 부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목뼈는 가장 가늘고 약한 부위인데 과도하게 젖히면 목 디스크나 목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 팔과 손까지 저리고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또한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동작백 밴드도 위험해요. 허리뼈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는 부위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져서 염증이나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63세 이 씨는 요가 강사를 따라 무리하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했다가 허리 4, 5번 후관절에 골절이 생겨서 몇 달간 허리띠를 차고 생활해야 했어요. 안전한 대안은
통증이 느껴지기 전 단계에서 멈추는 완만한 스트레칭입니다. 10에서 20초 정도만 유지하고 고양이 자세나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의자에 앉아서 하는 목, 회전 같은 부드러운 동작만 하세요. 고양이 자세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동작인데 척추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여줘서 시니어에게 아주 좋아요. 무릎 당기기는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인데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목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끄덕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5번째, 장시간 고강도 걷기와 가파른 등산이에요. 건강을 위해 매일 23시간씩 빠르게 걷거나 주말마다 험한 산을 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의욕은 좋지만 오히려 무릎과 고관절에 과부하를 줄 수 있어요. 특히 가파른 경사로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4, 5배 압력을 가합니다. 70kg이신 분이 급한 경사를 오르면 무릎에 280에서 35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건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수준입니다. 더 문제는 내려올 때예요. 산을 내려올 때는 무릎에 더 큰 충격이 가해져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이때 무릎 관절과 연골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생겨요. 심혈관에도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파른 곳을 오를 때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등산 중 심정지로 응급실에 오는 60대 이상 환자들이 많아요. 장시간 걷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2~3시간 연속으로 걸으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전한 대안은 시간보다는 강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20에서 40분 정도, 중등도로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경사로를 오를 때는 짧게, 천천히 올라가세요. 등산을 하시더라도 완만한 둘레길이나 산책로를 이용하시고 한 번에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등산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스틱이 있으면 무릎 부담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10분 걷고 3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하시는 것이 연속으로 걷는 것보다 관절에 부담이 적어요.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30분 걷기 중에서 3분만 조금 빠르게 걸어보세요. 이런 리듬 변화가 지루함도 줄여주고 과부하도 방지해 줍니다. 인터벌 걷기라고 하는데 칼로리 소모 효과도 더 높아요. 또한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도 중요해요. 쿠션이 좋은 운동화는 관절 충격을 흡수해서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 혹시 주변에 무리한 운동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6번째, 태권도, 스파링이나 킥복싱 같은 격투기류 운동이에요.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해 격투기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파링이나 실제 타격 연습은 정말 위험해요. 넘어지거나 충돌할 위험이 크고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작은 충격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발차기 동작이나 킥복싱의 펀치 동작은 균형을 잃기 쉬워요. 한 발로 서서 차는 동작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골절은 물론 머리 외상까지 당할 수 있어요. 또한
격투기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쓰는 운동이에요. 펀치를 날리거나 발차기를 할 때 어깨나 고관절에 급작스러운 힘이 가해져서 힘줄이나 인대가 다칠 수 있어요. 실제로 62세 최 씨는 태권도장에서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손목 골절과 갈비뼈 골절을 동시에 당했어요. 회복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죠. 상대방과의 스파링은 더욱 위험해요.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매우 크거든요. 안전한 대안으로는 태극권이나 타이치 같은 부드러운 동작,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 그리고 가벼운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태극권은 천천히 흐르는 듯한 동작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나죠. 균형 운동도 아주 좋아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10초씩 서는 연습만 해도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라테스의 기본 동작들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안전해요. 매트 위에서 천천히 하는 동작들이라 부상 위험이 적어요. 이런 운동들이 실제로는 몸의 균형 감각과 근력을 더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어요. 화려한 액션은 없지만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안전한 운동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10분 준비 운동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부상의 90%는 예방할 수 있어요. 1, 2분. 목과 어깨 풀기. 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5회씩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모두 해주시고요. 이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깨는 앞뒤로 10회씩 크게 돌려주세요. 어깨가 굳어 있으면 팔 운동할 때 다치기 쉬워요.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뒤로 돌려서 내리는 느낌으로 하세요. 뻐근함이 확 풀릴 거예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서 옆목 근육도 늘려주세요. 한쪽으로 10초씩 천천히 당겨주면 됩니다. 2, 3분. 팔과 손목 준비. 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손목은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부위라 미리 풀어주는 게 좋아요. 팔꿈치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해주시고 어깨 위로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도 10회 해주세요. 3에서 5분. 등과 허리 풀어주기. 의자나 벽을 잡고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동작을 8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척추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여줘서 허리 운동 준비에 아주 좋아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트는 동작도 해보세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골반은 고정한 채로 상체만 좌우로 비틀어주면 됩니다. 각 방향으로 5회씩 해주세요. 앞으로 살짝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도 좋아요. 하지만 깊게 굽히지는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해주세요. 5에서 7분. 고관절과 다리 깨우기. 제자리에서 의자를 잡고 무릎을 천천히 위로 올리는 동작을 20회 해보세요.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요.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도 해보세요. 의자를 잡고 다리를 옆으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좌우 각각 10회씩 해주세요. 고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뒤로 차는 동작도 좋아요. 역시 의자를 잡고 다리를 뒤로 살짝 차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씩 해주세요. 7에서 8분. 발목과 종아리.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발목이 뻣뻣하면 걸을 때 불편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발가락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굽히는 동작도 10회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서 있는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까치발 운동도 10회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을 깨워주는 좋은 운동이에요. 8에서 10분, 호흡과 마음 정리. 마지막으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하세요. 이때 배로 숨쉬기를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불룩해지도록 숨을 들이마시면 더 깊은 호흡이 돼요. 눈을 감고 오늘 하게 될 운동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몸 전체가 준비된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10분 준비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귀찮다고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욱 꼼꼼히 해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운동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3, 2, 1 시니어 안전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3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 중에서 선택해서 주 3회 한 번에 20에서 40분씩 하세요. 중요한 건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강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지 걷기의 경우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2-3분씩 늘려가세요. 최대 40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더 오래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세요.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보폭으로 걸어주세요. 실내 자전거의 경우 저항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아프거나 숨이 차면 즉시 저항을 낮추세요. 목표는 편안하게 페달을 밟으면서 가벼운 땀이 날 정도입니다. 수중 운동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물의 저항 때문에 근력 운동 효과도 있고 부력 때문에 관절 부담은 없어요. 수중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수중 체조로 발전시켜 가세요. 이는 근력 운동입니다. 밴드나 맨몸 운동을 주 2회, 각 부위별로 13세트, 812회 정도 하세요. 처음에는 1세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상체 운동으로는 밴드를 이용한 등 당기기, 벽 푸시업, 의자를 이용한 팔 운동 등이 있어요. 벽 푸시업은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벽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동작입니다. 하체 운동으로는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밴드를 이용한 옆걸음, 제자리에서 다리 들기 등이 있어요. 의자 스쿼트는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하체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은 부위를 연속 이틀 하지 마세요. 오늘 상체를 했으면 내일은 하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일은 균형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태극권이나 균형 훈련, 완만한 스트레칭을 주 1회, 20분 정도 하세요. 균형 운동으로는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발가락 걷기,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가락에 대고 걷기, 눈 감고 제자리 서기 등이 있어요. 스트레칭은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해주세요. 목, 어깨, 등, 허리, 다리 순서로 각 부위를 10에서 20초씩 늘려주면 됩니다. 보너스로 남은 1, 2일은 완전 휴식이나 가벼운 집안일로 활동량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주간 스케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월요일 평지 걷기 30분, 종아리 햄스트링 스트레칭 10분. 화요일 밴드로 등 운동,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각 8에서 12회 2세트. 수요일 휴식, 물 자주 마시기, 가벼운 집안 정리. 목요일 실내 자전거 25분, 대화 가능한 속도로. 금요일 밴드 옆걸음, 고관절 운동, 다리 들기 각 8에서 12회 2세트. 토요일 태극권 20분, 균형 운동, 한발 서기 10초 3회. 일요일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총 운동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돼요. 많지 않죠?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효과는 정말 크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은 평생 해야 하는 거니까 급할 것 없어요. 지금까지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운동 정보를 전할 수 있어요. 운동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입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아프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앉아서 휴식하세요. 5분 이상 지속되면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두 번째는 심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 어지러움이 오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보다 심하게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입니다. 운동 중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아프면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만약 운동 중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운동 중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그 부위를 천천히 늘려주세요. 종아리에 쥐가 나면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열사병 증상, 고열, 의식 저하, 구토가 나타나면 즉시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서 몸을 식혀야 해요.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해주세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쿨다운을 해주세요. 갑자기 멈추지 말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운동복은 젖었으면 바로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운동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관절 통증이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해요. 아무리 안전한 운동이라도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강도를 낮춰야 해요. 첫 번째,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칼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이건 관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운동 후 극심한 피로가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운동량이 과도한 거예요. 건강한 운동 후에는 피곤하더라도 상쾌한 느낌이 있어야 해요. 65세 박 씨는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운동을 계속했다가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어요.
초기의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고 비정상적으로 숨이 차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신호입니다. 특히 가슴 통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 없더라도 연령상 위험할 수 있어요. 호흡 곤란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멈춘 후 5분이 지나도 숨이 가쁘다면 운동 강도가 과도한 거예요. 세 번째, 운동 후 관절이나 근육이 붓고 열이 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밤새도록 지속된다면 염증 반응이 과도한 거예요. 특히 무릎이나 발목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간다거나 만져보면 뜨겁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냉찜질을 해주세요. 이런 증상이 2, 3일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운동 후 근육통은 어느 정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진통제를 먹어야 견딜 수 있을 정도라면 확실히 과도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운동 후의 근육통은 마사지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도 완화돼야 해요. 약을 먹지 않으면 걷기도 힘들다면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들어요.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후 2일 이상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늘려야 해요. 또한 운동 후 흥분해서 잠이 안 온다면 운동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운동 강도를 즉시 낮추세요. 시간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더 쉬운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둘째, 충분히 휴식하세요. 하루 이틀 완전히 쉬어도 괜찮아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매일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셋째,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가슴 통증, 심한 관절 통증, 지속적인 어지러움은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받으셔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할 뿐이죠. 젊었을 때처럼 빨리 세게가 아니라 내 몸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6가지 운동은 당장 오늘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바꿔주시고 3, 2, 1 안전 루틴으로 일주일을 설계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30분 걷기로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일은 31분, 모레는 32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기록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목표는 단 하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70대, 80대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다친 몸도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한 몸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어요. 주변에 운동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다음 10년, 20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세요.